21년 하반기 공기업 조경직으로 입사하게 된 박현정입니다. 원래 학과는 이제 인문대학 안에 속해 있는 역사학과였고 이제 복수전공으로 조경학을 전공했습니다. 우선 인문대학 학생이라면은 다들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전공보다는 좀 다른 길로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도 그래서 역사학보다는 특히나 기술 쪽으로 제 생계를 이어가고 또 직업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던 차였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풍경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조경학을 공부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은 조경직, 특히나 조경 전공이 여느 건축 같은 전공이랑 같이 설계를 하거나 좀 되게 밤샘을 많이 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게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설계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 더 좋은 해결안을 찾고 또 그거를 실제적인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뿌듯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조경 전공이 나름 괜찮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토익은 880점이었고 한국사랑 컴활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기사 이렇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 도로공사 인턴을 할 당시에는 전공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인턴 자체가 일을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외에 개인적인 시간 그리고 자투리 시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일에 또 최소 한 5시간 이상은 전공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또 아침에 새벽 시간 그리고 퇴근 후에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이제 꼭 공부를 하면서 평일에는 그렇게 전공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푸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하자라고 그냥 소소하게 목표를 세우고 NCS 공부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인턴 하기 전에 고민이 있긴 했었지만 인턴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거의 8시간 이상씩 공기업 현직자들이랑 부대끼면서 또 그 업무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었고 만약에 그 인턴을 하는 기업 그리고 직무가 나랑 맞는 기업이라면 이제 본인의 직무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엄청 실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면접이라든지 또 자소서에서 어떤 경험을 쓰고 어떤 역량을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설사 기업이나 직무가 맞지 않더라고 해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입사를 하게 돼서 볼 수 있는 공기업 선배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한테 특히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선배님들이 취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공기업 생활에서도 어떤 업무를 맡고 등등에 대한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물어봤었고 또 제가 어떻게든 인턴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지금 후배처럼 좀 선배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를 후배처럼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턴을 한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조경을 이제 전공으로 하고 또 여기 업을 삼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은 키울 수 있을지 또 제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또 주변에서 공기업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동향을 좀 이끌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공기업에 대한 호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는 제가 공기업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또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결심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려고 그냥 공기업에만 집중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인턴을 하기 전에 이제 필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루에 최소 8시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필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 하고, 제가 다니던 도서관이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었기 때문에 8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는 NCS 공부, 또 점심 먹고 난 이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아니면 뭐 그냥 오후 내내까지는 전공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제 평일에 공부를 했었고, 또 주말에는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쉴 겸 자소서를 쓰거나 쉬거나 그런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네, 인턴 할 때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났었는데, 그게 현실적인 이유로 제가 다녔던 회사가 유형 근무제를 해서 아침 8시 반까지는 출근을 해야 됐었고, 또 거리 통근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게 됐고, 또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고 6시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정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공부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출근 전 시간까지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근하고 나서도 통근 시간 이후에 제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저녁 7시 이후였기 때문에 7시 이후부터 한 최소 10시, 뭐 길게는 11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NCS를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NCS 공부를 할 때 무턱대고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우선 NCS 연습하고 실전 이 2가지 타입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스터디에서 푸는 문제를 풀 때 이제 내가 어떤 유형에 취약한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뭐 어떤 부분에서 당황을 하는지 이제 등등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최대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NCS나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우선 내가 취약하고 또 내가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하는 시간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나의 약점을 체크를 하고, 또 그 약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를 하고, 또 문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좀 저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것을 체화시킨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타이머로 시간을 재서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푸는 이후에 또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제가 뭐 버벅거렸던 부분, 뭐 문제를 잘못 이해했던 부분, 뭐 아니면은 이해를 잘못해서 뭐 2번, 3번 뭐 읽어서 시간을 잡아먹었다 하면 그게 왜 그렇게 실수를 했고 시간을 잡아먹었고 또 문제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최대한 파악하고 또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되 기출문제 해설집을 위주로 공부를 해서 어떤 개념이 제가 모자라고 그냥 해설집을 통해서 제가 모자라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걸 위주로 기사 이론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경 전공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뭐 어떤 조경 계획에서 뭐 경강 분석 부분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사 이론책에서 그 경강 분석에 대한 그 파트의 목차부터 외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외우고 목차에 있는 내용을 세분해서 외워가는 식으로 좀 큰 줄기부터 이제 사소한 것까지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전공 공부를 좀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제가 공기업 준비하면서 직무를 솔직히 파악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뭐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학과에서 연계된 뭐 조경 관련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현장 보조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현직자들을 뵙고 이제 그냥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더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면접 준비는 우선 기업 분석이랑 제 경험 분석 위주로 했습니다. 그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하시면 다들 스터디를 구하실 텐데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된 정보를 모아서 이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한 다음에 이제 대신 제가 면접에서 어필할 부분, 입사 후 포부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자소서에서 언급했던 사업 같은 부분을 위주로 이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거는 굳이 자세하게 암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고 경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 자소서에 쓴 경험, 경력 사항이라든지 경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항별로 이제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을 이제 픽을 해서 하셔서 이제 자소서에 적으셨을 텐데 우선 그것만 위주로 경험 분석을 해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최대한 분석하기 위해서 면접에서 자주 묻는 키워드들, 예를 들면 봉사 경험, 갈등, 소통, 문제 해결, 책임감 등등의 이제 키워드를 저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그 경험을 했던 당시에 내가 그런 면접 키워드들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자소서에 있는 경험들을 위주로 이제 더 깊이 분석하고 세분해 가는 식으로 경험 분석을 했었습니다. 취직 준비라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어렵고 솔직히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나 소수직렬인 조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현실적인 상황에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활동이 없거나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공부가 부족하거나 해도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보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현장 경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과나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제가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찾아서 우선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고 제가 도로공사 인턴 당시에도 제가 조경 관련 직렬에 배치받은 게 아니라 이제 토목 직렬에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토목팀에 있는 대리님이라든지 차장님께 최대한 이제 지금 일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조경직에 있는 대리님에게도 소개를 받고 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하여튼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최대한 일을 고민을 많이 해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기회를 잡았다면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힘들어도 그냥 긍정적으로 공부가 힘들면은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이 힘들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나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힘든 일이 있으셔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